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문학의 역할 연구에서 연구 책임을 맡은 정종은입니다.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미학과 종교학을 전공했고요. 동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미디어 경영으로 석사학위를, 문화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이후 영국에서 경영학과 정책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문학에 기반을 두면서도 인문학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인문학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볼 기회가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에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문화기획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에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국, 문화정책국, 지역문화정책국, 콘텐츠 산업국은 물론이고 문화부의 다양한 산하기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정책 연구 프로젝트를 50여 회 정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진행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문학의 역할 연구는 성장의 시대를 거쳐서 성숙의 시대에 진입한 한국 사회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이러한 전환에 상징적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이 과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2021년 UN 역사상 최초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성취는 산업화,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이제는 일종의 문화화라는 21세기 의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은 국가 브랜드 또는 소프트 파워의 제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최근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많은 한류 콘텐츠들이 등장한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세계인들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가 직전 해보다 떨어지는 처음으로 일어난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과 이면에 뭔가 장애물이 또는 한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문제를 찾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성장의 시대를 거쳐서 성숙의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자체에 인문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콘텐츠 산업 개념이 정리되고 관련 법과 진흥기관이 만들어지던 시점에는 인문학자들이 문화 콘텐츠 산업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상당히 전문화되면서 관련 연구 역시 경영학이나 행정학 등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문학이 콘텐츠 산업에 얼마나 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콘텐츠 정책을 기획하시는 분들을 1차적인 독자로 생각하고 인문학과 콘텐츠 산업의 만남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크게 4단계의 구성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핵심 이슈와 현황을 분석하는 것, 둘째로 국내외 관련 정책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것, 셋째는 현장 조사를 통한 전문가들과 미래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해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인문학 활용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황 분석 부분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살펴보는 것과 인문학이 그간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활용되었던 인문학 지원 정책 또는 인문학 접목 정책을 국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기본으로 삼고 중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셋째로 현장 조사는 10분의 정책 및 산업 전문가를 바탕으로 위에서 설명한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요. Z세대 콘텐츠 전공 대학생들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정책 기획 포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앞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책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와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결론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문학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fast follower, 즉 빠른 추격자로서 허벌판에 무언가를 새로 세워나가던 시기에는 소위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드웨어를 세우고 그것을 운영할 기술과 기법, 기교를 선진국에서 빠르게 배워오는 것, 모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콘텐츠 산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first mover, 즉 선도적인 국가의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죠. 이제 우리의 것을 성찰하고 잘 다듬어서 세계 시민의식에 걸맞는 멋진 철학과 미학을 선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문학이 아니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특히 챗 GPT를 포함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저작 도구가 고도로 상용화되고 있는 시대에 콘텐츠를 양산해내는 것은 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유성과 창의성이 짙게 배어있는 인문학적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20여 년의 인문학과 콘텐츠의 결합 또는 융합을 위한 정책적 시도들은 많은 부분 인문학을 콘텐츠 산업의 자원이나 도구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문화원형 사업이나 인력 양성 사업 등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호는 많았지만 인문학을 관점으로서 그리고 패러다임으로서 바라보면서 인문학에 기반한 콘텐츠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성숙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제대로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던 정책을 탈피해서 다층적인 전환의 시도를 동시적으로 전개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질적 성숙이란 가치를 겨냥해서 인문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사로서의 인문학을 넘어서 동사로서의 인문학이 요구되는 바 대학인문학과 대중인문학, 문사철 인문학과 확장된 인문학을 아울러 인문학 자체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인문학 자체의 혁신이 없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인문학이 열 수는 없는 것이겠죠. 둘째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질적 성숙이라는 가치를 겨냥해서 지속가능성 정책을 콘텐츠 산업계, 나아가서는 문화생태계 전반에 뿌리내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콘텐츠 산업과 접목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 연구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양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류 콘텐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성숙의 시대에도 성장은 여전히 필요하죠. 다만 거버넌스, 환경 인프라, 투입 인프라, 가치사슬 활성화라는 주류 정책의 범주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문화부가 발간한 창의한국 보고서에서 제시한 문화산업 정책 프로세스 시스템 모델을 준용해서 필수적인 정책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저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본 연구 과정에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시대적 전환의 과정에서 인문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대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계층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보연 교수님을 비롯해서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들의 협업도 매우 잘 이루어졌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심의위원분들과 세 차례의 미팅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통찰을 얻기도 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로서 50여 차례의 정책 연구 경험을 총동원해서
본 연구 프로젝트의 질적 성과를 담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문학에 기반을 두고 경영학과 정책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또 대학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총동원해서 콘텐츠 생태계에서 인문학의 의미와 의의를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정책 연구 결과를 정책 현장 및 산업 현장에서 책임지고 진행할 전담 조직이 애매하다는 것, 그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인문학과 인문정신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심해서 시도해야만 이러한 전환의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그간의 경험을 돌아보면 부처 간의 이러한 협업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각각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인문정책 전담기관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거버넌스 정책 제안 부분에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담기관이 없다면 아무리 야심찬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책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각 부처와 국회 등 정책 결정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성취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한류를 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류는 문화 분야의 성과이지만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성과도 연쇄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화산업 또는 콘텐츠 산업 정책 구조와 내용은 과거 성장의 시대의 패러다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그토록 자긍심을 느끼는 한류도 사상 누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숙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인문학과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진정한 융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 대안, 즉 동사로서의 인문학을 위한 전방위적인 혁신 정책, 콘텐츠 생태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 거버넌스, 인프라, 가치사슬 분야에서 주류 콘텐츠 정책을 대전환을 이끄는 것, 이와 같은 세 가지 미션이 동시에 추진될 때만이 근원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거국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